도계실관 15강 오늘은 진월의 을목입니다. 진월이다. 진월은 이제 청명고우가 있죠. 그래서 대개 이제 진월에서 청명, 그 다음에 이제 고구 이렇게 4월 5일, 4월 20일 정도. 그래서 고구가 지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토의 기운이 이제 강해지고 화로 진기하려고 하는 4월로 가까이 가니까요. 그리고 청명제 절기까지는 묘월의 기운이 강해서 이제 목의 기운을 강하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월에는 고구 이후에는 이제 더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빈신인 병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월은 좀 다변한 그런 이제 글자이기 때문에 진이유를 보게 되게 되면 금의 기운을 띠고 신자진 신자를 보게 되면 수로 변하죠. 그리고 인이나 묘를 보게 되면 대목지토로서의 목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무토 본기가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토의 기운으로 쓰일 겁니다. 또한 고구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로 진기하게 되면 5월 초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진월이 그래도 오양이죠. 양기가 강하기 때문에 육양으로 바로 지금 진기하려는 속성이 있어서 진월에 이렇게 이제 고구 이후에 태어나게 되면 좀 뜨겁다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을 잘 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를. 자, 돌아가서 이 사주는 진월 을목인데요. 첫눈에 토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진유 합이 있으니까 금도 이렇게 신금, 유금, 그리고 이제 사중 경금도 있네요. 토금이 굉장히 강한 사주네요. 그래서 일단은 재성이 강한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살도 강하죠. 그래서 재생살 사주에서 재살, 태왕, 재성과 살이 강하다, 즉 토금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럼 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부대끼겠죠. 그래서 을목은 일단은 신약하니까 간목에 등락개갑해서 간목에 의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약이니까 아무래도 뭐 일간을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신진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지만 자가 오게 되면 그래도 수가 나를 도울 수 있겠죠. 지지에서는 수가 필요한 사주로 봅니다. 목은 당연히 괜찮겠죠. 자, 그리고 이 사주의 구조와 배합에서는 진에서 이렇게 진유합금에서 금의 기운이 어느 정도 합으로 당겨가죠. 또 여기서 금이 있으니까 이 진월에 지금 그 출생 구체적인 절기의 월일은 모르겠지만은 이 그 금의 기운이 상당히 이렇게 유인하고 있고, 그리고 또 봉기가 이렇게 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월지를 보실 때 합이 우선입니다. 합이 우선해서 작용력을 보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간과하지 알아야 될 것이 월지 본기의 투출은 항상 유용하다. 월지 본기가 투출하게 되면 진에서 지상 간에 을계무가 있죠. 근데 월지 본기 모토가 이렇게 투간했죠. 그럼 이 모토는 항상 유력한 걸로 보아야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신자진 수국이 있더라도 월지에 있는 진토 본기가 투출하게 되면 이 모토는 살아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월지 본기가 투출할 경우에는 그 월지 본기는 쓴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걸로 본다. 이 말이죠. 자, 합일주가 청명절에 태어나서 시상에 간목 비견이 있고 신진인수국이 일주를 도우니까 자하에 유금이 사유 회국하고 신과 사과 진과 무기토가 살을 도우니 결과적으로 일주가 약하다. 재생살 한다는 이야기죠. 시에 있는 비겁을 용신 잡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뭐 얘도 절지에 있고 얘도 절지에 있고 둘 다가 절을 당하기 때문에 서로 참 중과부적이죠. 다만 청명절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청명은 식목일이에요. 예. 그런 말이 있죠. 옛말에 청명절기에 부지개만 꼽아놔도 싹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의 기운이 지금 그래도 일주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자, 운을 보게 되면 인수국이 따라서 인국이 희신이다. 인국은 이제 신진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 수의 국이 도움은 되겠다. 초년에 인묘운에 부가 생장했으며 그 초년에는 좋았다. 아주 좋죠. 인묘. 천간에 화가 오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신이기 때문에 4월달에 을목이 꽃 피우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화가 오게 되면 화생토해서 토가 강해지는 거는 또 불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화가 와서 어느 정도 지금 금의 기운을 재살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영 불리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을축에서 을목은 나한테는 괜찮죠. 근데 이제 축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토가 들어오잖아요. 토가 많은데 토가 들어오면 토가 병이 되니까 좋지는 않죠. 그래서 축운에 부모상을 당했다. 축운에 부모상을 당했다. 자,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여기에서 부친성은 기토가 편재 부친성이 되죠. 예. 기토가 제일 문제가 되는 글자가 육식갑자 중에서 을축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기토 입장에서 볼 때 을목은 7살이잖아요. 편관. 그래서 목극토 하니까 기토에서는 당연히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축이라는 글자는 기토의 묘지입니다. 기의 묘지. 그래서 기토가 을축을 만나게 되면 목극토의 기토가 임묘하는 그런 글자이다 보니까 이기양면으로 기토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또한 축이 와서 사유축 이렇게 금국을 형성해 버리죠. 그렇게 되면 기토가 의지하고 있는 사화가 무력해지죠. 그래서 화 죽으면 토 죽는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축 때문에 이제 부모상을 당했고 갑자기 이때는 수목이 들어오니까 가장 좋은 운이 이제 갑자기가 되겠죠. 그래서 재물이 흥왕해지고 이문까지도 좋죠. 길하다가 술운에 딱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술 충치고 신유술 금국해서 완전히 제살태국이죠. 그래서 재성이 왕하면 불길할 것이다. 그리고 금운도 당연히 흉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모군에 이렇게 득비이제 했다. 그렇게 보면 무난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1926년 조후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진월의 을목인데 이 을목에서 볼 때 진에서 임수가 떴죠. 그리고 자진에 해자축에 너무 습하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그야말로 습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을목이 진월에 아무래도 청명적 고구절기지만은 습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렇게 물을 잔뜩 먹은 식목일날 을목이 꽃을 이렇게 피우려고 하는데 이 임수가 지지에 이렇게 강하게 뿌리를 두고 떠서 이렇게 도식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봄에 천둥번개 비가 와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가리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수가 태화에서 과습하는 바람에 조후적으로 습기를 말려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용신으로 써야 되겠다. 즉 물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큼 또 이렇게 왕자희설 설기로서 배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진신체계인 이렇게 병화를 용신으로 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진월에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개수를 써야 되는 부분은 이미 수가 많은데 불필요하게 개수를 추가적으로 쓸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리고 을목은 임목을 받기 때문에 이 임목 하나가 있어서 전반적인 섭을 이렇게 제거하고 있어요. 근데 임목이 사실은 여기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시에 있어 가지고 병인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이고, 그리고 이 임수가 뜨지 않아 가지고 지지에 있다 그러면 더 좋았을 텐데 천간에 뜨는 바람에 병화의 훼손을 피할 길은 없다.
을일주가 3월 쇠하나 번성하며 할 때이며 지지에 해자가 있고 이니 도운이 왕세다. 쇠하다고 하는 것은 목이 인묘 진으로 갈 때 왕하다가 이제 쇠하는 기운으로 가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목은 쇠하고 화는 이제 또 진기를 넣는 그런 계절이니까 다만 이제 아직까지 정명호구절기니까 목이 번성하고 지지에 해자가 있으니까 왕하다는 이야기고 당연히요. 왕자는 설기함이 좋다. 설기함을 기뻐하며 겸해서 원국에 섭이 많으니까 병화로서 섭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병화 용신. 앞에 있는 것은 병임충대어사니까 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용신으로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임목이 차라리 이쪽으로 가서 이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밑에서 생겨주면 더 좋겠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출생 후에 병운까지 풍족하더니 볼까요? 이 병까지 사, 오, 미 이렇게 목화로 와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죠. 아마 이렇게 이제 제일 좋은 운을 이때 이제 보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운부터 해서 관제가 발생하더니 신병으로 수술까지 받았고 손재가 많았다. 신운에 아주 좋지가 않았다. 왜 좋지가 않았습니까? 신이 오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국이 되어서 지지에 이렇게 국을 짓잖아요. 지지는 지지대로 놀고 천간은 천간대로 논다고 하지만 지지에 국을 짓게 되면 이 국은 당연히 반드시 천간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국이 무서운 거예요. 삼해전도. 그러니까 수국이 형성되게 되면 가장 전도되는 것이 화가 전도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밑에서 치고 올라가서 이 화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신자진이 딱 될 때 결국에는 이 임수가 정관에 있기 때문에 임수가 강력한 권한을 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상관을 상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상관상진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임수가 병화를 도식시켜 버린다.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그럼 이 사주에서 병화 식신은 뭐다? 식신은 나의 진로고 나의 건강이고 나의 돈벌이이며 나의 밥숟가락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밥숟가락 놓는 일이 생기겠죠. 때문에 이 금이 들어와서 관이 들어와서 수국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도식되었잖아요. 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관제라고 이야기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 것은 식신 건강의 별이 상하기 때문이고, 역시 이럴 때 수술을 당연히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하게 되면 안녕히 계세요 할 수가 있죠. 유운은 어떻게 돼요? 금이 좋아서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용신 입장에서 봤을 때 유는 사지가 해당되죠. 그래서 용신 사지로서 역시 불길하겠다. 이 운이 지나면 해운도 당연히 용신 또 절지로 와서 지지를 더욱더 습하게 하니까 전혀 좋을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천간에 용신이 이렇게 있을 때는 천간에 귀신이 떠서 용신을 상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 귀신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귀신을 잘 다스려내야지. 이런 식으로 운에서 국을 짓는다든가 또는 수가 뜬다든가 해서 이 귀신을 돕는 운이 오게 되면 그때는 대용한 일이 당연히 벌어지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